이제 뭐 시험 기간도 끝난 학교도 있고 다 끝났잖아. 끝났고 결과들도 뭐 취합이 됐을 거고 뭐 이래저래 좀 이래저래 뭐 뒤숭숭한 분위기는 끝났을 거니까 이제 우리만의 기말고사를 또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 예비 선행 과정의 목표가 뭐니? 잘하자가 아니라 미리 예방 주사를 맞자 이거지. 어떤 부분이 나오고 어떤 작품들이 나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학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반을 이번 달 7월 말까지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으로 그냥 잘랐어요. 내 마음이 기준이야. 내 마음 기준으로 이렇게 자른 거니까 큰 의미 없어요. 자, 근데 단 이제 7월 말에 저희가 이제 그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또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 결과로 또 반을 편성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2학기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난이도 부분은 약간의 성적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에 7월 말에 이제 한 2주 지나서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 테스트를 좀 볼 건데 그때까지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소설 한 편 돌다리 그리고 상기라고 하는 고전 수필 고전 현대 소설 요 한 편들은 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틈틈이 한번 보세요. 틈틈이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 주실 거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우리 과학 연구와 관련된 그 논설문 주장을 하나 배웠던 거예요. 지난주에 안 왔던 친구들은 다 봐야 돼. 경민중 안 왔잖아. 그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틈틈이 보세요. 틈틈이. 이미 수업했던 거에 대해서 분명히 출제가 될 거니까 저희 카톡방에 제가 링크 지난주에 올려놨었죠. 그거 보시라고. 그렇게 보시고 자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 이번 주 수업은 제가 쭉 들어옵니다. 다음 주는 승우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저랑은 의문의 변동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맞춤법 공부하실 거예요. 자, 의문의 변동은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경민중 빼고는 다 대부분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의문 체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전히 의문 체계 모르시는 분 아니면 시험 보고 나서 다 지우신 분 머릿속에서 다 지웠니? 의문 체계 그러면은 그거부터 그리고 시작해야지. 그릴 수 있어? 그려보자. 그려보자. 자음 체계표. 여기 위에다가 그리세요, 여러분들은. 다음 체계표 모르면은 내가 같이 그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자 그게 의문의 변동이랑 맞춤법까지 하시고 나면 우리는 이 단원에 대해서 기말 테스트를 볼 거예요. 특히 이 작품들은 1회 테스트에는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테스트에는 이 부분만 또 낼 거예요. 1회차에서는 화요일 날 할 1회차 그러니까 3주 뒤 1회차에서는 이 부분, 2회차는 의문의 변동과 맞춤법만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문의 변동과 맞춤법은 지금부터 다시 공부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조금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될 거니까 그러면 자, 이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음체계 그려야 돼요. 자음체계. 자, 나름의 방법들로 여러분들 다 외웠을 텐데 자, 다 그렸니? 얼른 그려봐. 저도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려보시고 저랑 비슷한지 다른지 똑같은지 아니면은 왜 저 선생님은 대충 그렸지 내가 대충 그렸나 한번 따져보세요. 물놀이를 난 다 그렸어. 에? 저게 뭐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효율적으로는 제일 다 그렸어.
근데 이렇게만 그리면 뭐가 뭔지 모를 테요. 그래서 못 그리겠으면 같이 그려요. 일단 이렇게만 적어놓고 중요한 거는 요거 라인을 지켜주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선을 지켜주세요.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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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잘 지켜서 그려주셔야 돼요. 선, 요선, 선. 요 선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바다가자서의 물놀이를이라고 외워서 쓰긴 했어요. 근데 자 이렇게만 외워서 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음 체계를 그리는 기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 자음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기준이 있니? 다음 기준 얘기해 봅시다. 기준 두 가지. 자 기준 하면 학교에서 요새도 그렇게 하니? 기준 하면 기준 양팔 벌려 뭐 자로 나가니 이런 식으로 하니? 체육 시간에 안 해? 아예 없어서 그런 거? 해? 그럼 자, 기준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움직이면 안 되지. 자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기준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안 변하니까. 그럼 두 가지 기준이 뭐야? 이쪽으로 가는 기준과 이쪽으로 가는 기준. 자, 소리가 만들어지는 소리에는 위치와 밑으로는 소리내는 기억 전혀 없구나. 다 날려버렸구나. 자, 나 가만히 있을게. 맞춰봐. 소리내는 방법. 그래, 기억나잖아. 이게 기준이란 말이야. 소리내는 위치와 소리내는 방법. 자, 얘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합시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조음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리내는 방법은요. 조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음이라는 단어는 뭘까? 조음. 오늘 기분이 좋음? 날씨가 좋음? 설마 그걸까? 자, 조음의 단어 무슨 뜻이니? 조립한다라는 거야. 소음,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 낸다. 조음의 뜻은 소리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위치와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제가 크게 보면 몇 줄로 나눴니? 가로, 세로, 네 줄이야. 다시. 자, 요 빈 공간으로 세운 게 아니라 선으로 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적어도 5개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써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입술에서 나는 입술 소리. 자, 입술 소리 다음에는 이거 기억 안 나니? 경미는 내가 이해할게. 이번 시험 보면 안 났으니까. 다른 분의 녹양, 의여, 경여, 얼른. 전혀 몰라? 기억 안 나? 잇몸.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잇몸 소리. 그 다음에는,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는,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는, 목청 소리. 잘했어요. 자, 밑으로도 가봅시다. 처음에는 무슨 파, 여름. 두 번째는, 파, 차름. 세 번째는, 마, 차름. 비음, 유음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까지 다 쓸 수 있으면 이 자음 체계표에 바다가자서의 물놀이를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맞아. 부드그는 파열음이었어. 왜? 터지는 소리니까. 드는 잇몸 소리야. 느 발음하는 순간 혀가 잇몸 뒤에 닿으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잡아주면서 외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외우기보다 이해에 더 가까워요. 자, 그리고 아직 안 쓴 된소리와 뜨, 끄, 쯔, 스, 거센 소리와 트, 크, 츠까지 적어주면 예사 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의 삼중 체계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다음 체계표 조금만 더 보완을 해볼까? 위에 있는 요 세 친구들을 무슨 소리라고 하니?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울려 안 울려? 안 울리는 소리예요. 안 울림 소리. 자, 밑에 요 두 친구를 울림 소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다음 체계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리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몇 학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히 배웠는데 이번에 기말고사 때 많이 나왔는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차곡차곡 머릿속에 없으면 고등학교 가서 힘든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나 중학교 때까지 놀고 고등학교 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 되겠니? 될까? 고등학교 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 중학교 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해야지. 절대 그렇게 마음가짐 먹으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안 하면요. 고등학교 때도 안 돼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연속성 있는 부분들은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문법은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뭐 다른 작품들이야. 앞에서 나오는 이런 작품들, 뭐 돌다리 상기 과학연구, 이건 교과서에서 요 교과서 의고 가실 거나 의오고 가시지 않을 거면은 요 작품들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안 배울 가능성도 있어요. 고3 동안. 근데 고3 때 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다. 근데 확실치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작품별로 차이가 있어.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어. 근데 이런 문법 체계는요, 모든 교과서가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문법만큼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또 써먹는구나. 그럼 지금 확실히 공부를 해놔야지. 계속 이거 외워줘야지. 바다 가져서의 물놀이를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왜 이렇게 외우라고 강조를 하겠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또 다시 외우고 또 다시 외울래? 아니지? 지금부터 확실히 잡아놔야 되겠지. 그랬을 때 조금 더 잔소리를 하자면 이런 단어들에 대한 처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파열음이 뭐고 파찰음이 뭐고 마찰음이 뭐고 비음이 뭐고 유음이 뭔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바다 가져서의 물놀이를 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파열음이 뭐고 파찰음이 뭐고 마찰음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우는 거는 금방 사라지는 개념들이에요. 파열음은 무슨 소리야? 파열. 얘들아 파열. 파열에서 터지는 소리고 마찰음은 어떻게? 공간을 좁히는 거지. 엄청 좁혀주지. 이렇게 공간을 좁히면서 그 순간을 비비면서 나오는 걸 마찰이라고 하잖아. 그럼 파찰은 어떻게 될까? 파찰은 파열의 파와 마찰의 찰인데. 그래, 두 개 다. 뭔가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확 터지진 않고 마찰로. 즈 발음해볼까? Everybody say 즈. 즈 발음이 딱 소리 나기 직전까지 뭔가 여기 힘이 딱 걸리자니 하면서 하면서 막았다가 확 터트리는 게 아니야. 즈. 스의 소리와 비슷하게 나오죠. 그 소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음이네요. 이거는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아니야. 코에서 나는 소리, 이게 소리가 안 나잖아. 왜 근데 비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물론 여러분들 콧소리라고 배웠죠. 근데 소리가 코에서 나니? 이 목을 거치지 않고 코에서 나니? 코에서 소리가 날 수 있어? 풀면 모르겠다. 코 푸는 소리는 들리겠다. 하면 코에서 소리가 나겠다. 아니야. 비음은 목에서 나는 공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코에서 어떻게 이건 콧소리구나. 이건 콧소리겠지. 유음은요? 흘러나가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죠. 유자가 흘러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흘러나가는 걸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흘러나가요? 혀를 위에서 쳐다봅시다. 자, 혀를 위에서 에 하고 쳐다보면은 르 발음 한번 해볼까? 자, 다 같이 르, 르. 여기 몇 명이야? 르. 자, 공기 양옆으로 픽 하고 흘러나가는 느낌 들어?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디를 외워야 되고 어떻게 개념을 잡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설명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렇게 하면 이거 외우기보다 이해가 되면서 그렇게 해서 고3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는 요 내용이 시험 범위였을 거고, 자, 그럼 이걸 또 배우느냐 아니야? 이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난대? 변동이 일어난대. 와, 변동. 자, 요 변화 같은 경우는 변동은요. 원래 글자는 그런 글자가 아니야. 원래 다른 글자가 아니라 우리 국화 한번 해볼까? 얘는 기역과 우와 기역, 국, 히읗과 와라고 하는 이중모음. 이 요 몇 개의 의문이니 얘들아 국화는 의문 몇 개? 5개의 의문으로 쓰인 글자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나니? 발음할 때 국화 발음 한번 해볼까? 구화라고 발음 나지. 구. 자, 몇 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개수가 변하는. 이때 의문의 변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의문 체계가 머릿속에 얹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힘들 거예요. 어저께 제가 콩국수 건데 여러분들 콩국수 좋아하니? 콩국수? 여러분들 아직 콩국수 입맛 아니야? 주면 먹어? 그럼 막 사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 콩국수 마시는 데는 아우 그 진국인데 할 때 자, 제가 이제 국수를 먹었어요. 얘는 발음 어떻게 날까? 원래는 이렇게 나야 되는데 얘는 발음이 어떻게 나? 국수로 나. 변한 거니 안 변한 거니? 이거는 변했다라고 해야 돼? 안 변했다고 해야 돼? 응? 변했지. 어느 소리가 변했어? 그렇지. 쌍시옷으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표기와 소리가 같아 달라? 다른 경우. 이런 다른 경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어렵지? 자, 그렇게 변동 현상을 우리가 찾아줄 때는 그럼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 더 형태소 개념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돼요. 형태소. 자, 형태소는 왼쪽에다가 조금만 적어 놓읍시다. 형태소. 자, 여기 필기 부분이에요. 일어나서 얼른 필기. 집중 안 되는 거 알아. 시험도 끝났겠다. 아유, 진짜 무슨 또 수업이냐. 어.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계속 누적된다니까. 자, 형태소 우리 배웠을 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 구체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주면 형식 형태소. 문법적 기능. 얘들아, 문법적 기능 한다는 게 뭘까? 문법적 기능. 문법이라는 단어부터 처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문법은 뭘까? 이건 안 써도 돼. 문법이란 뭘까? 어? 문맥의 법은? 법. 문맥에서 나타나는 법, 식. 얘들아, 문법은 문맥에서 혹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법칙이에요. 그럼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는 어떤 법칙성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자, 여러분들 아이고 잘 잔다. 자다에서 잔다로 바뀌었네. 그럼 어떤 법칙성, 어떤 의미가 생겨버렸니?
어떤 의미가 생긴 것 같아? 응? 잘 생각해봐. 아우, 잘 산다. 현재지, 그래. 현재의 의미가 더해지죠. 아우, 잘 잤다. 자, 얘가 들어가면서 어떤 의미가 생겼어? 과거의 의미가 생겼죠. 자, 그러면 잘 잔다처럼 니은이 들어가면 혹은 잘 잤다처럼 쌍시옷이 아시 들어가면 과거가 생기고 현재가 생긴 거는 요 경우만 들어가니 아니면 다른 단어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요. 먹었다, 먹는다, 가다, 간다, 갔다 다 비슷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문법이에요, 문법. 이렇게 일정한 규칙, 법칙성이 생기는 걸 문법이라고 해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는 형식 형태소는 뭐였어? 적어도 요 쌍시옷 앗은 형식 형태소였고 니은, 뭐 한이라고 하는 니은, 는다는 다 형식 형태소였겠죠. 그렇죠? 자, 그런 형식 형태소를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용언의 어미, 조사, 접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대상이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요. 용언의 어미, 조사, 접사.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혹시 있니? 조사 알아? 조사, 우리 국어에서 조사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어, 문장에서? 그래, 걔네들. 은는 이가, 을을, 에게. 자, 어미는요? 어미 찾을 수 있겠어? 어미는 뭘까? 뒤에 있는 거, 누구에서? 용언. 용언은 동사, 형사에서 뒤에 있는 부분. 그쵸? 자, 접사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접사는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음번에 설명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형태소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의문 체계도 알아야 되고요. 형태소도 알아야 돼요. 자, 의문의 변동에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대기, 두음법칙, 거센소리대기, 모음탈락, 반모음, 첨가 등이 있다까지 해서 자, 밑줄 칠게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대기까지가 교체 현상. 자, 두음법칙 잠깐 가로. 얘는 두 가지가 현상이 짬뽕되어 있어서 거센소리대기가 축약 현상. 모음 탈락 끊고 탈락 현상. 반모음 첨가 현상. 이라고 해서 의문의 변동에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대기처럼 각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고 하는 단어들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몇 가지 나왔어요? 네 가지 유형.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요. 요 국수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자, 의문의 변동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교체, 조금 바꿀게요. 탈락, 축약, 첨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유형에서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일단 그럼 의문의 변동은 이렇게 발음을 할 때 표기와 다르게 소리가 좀 달라지는 거, 의문이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유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일어날까? 자, 왜 일어나는지는 여기 이러한 현상, 어떤 현상? 의문의 변동 현상은 발음을 쉽고 편리하거나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이 이유,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자, 이렇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발음을 쉽고 편리하거나 명료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명료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니? 명료. 얘들아 여기 명료.
확실하게, 그치? 분명하다. 그럼 자, 쉽고 편리하다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리해? 한번 해봐. 국화가 편리해. 국화가 편리해. 그치? 국화가 편리하지? 국수가 편리해. 국수가 편리해. 수로 나는 게 훨씬 편리하지? 의문의 변동은 우리가 발음을 편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 두 가지, 편리성과 명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자, 그래서 이 앞부분 읽었고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비음화라고 하는 이 친구들 알기 전에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교체 현상 중에 하나예요. 교체, 바뀐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음절의 끝소리에는 우리가 표기는 뭐 다 올 수 있지. 예를 들어 볼까? 꽃이라는 단어. 얘들아, 받침에 무슨 글자가 왔어? 꽃 치읓이 왔죠. 근데 이거 발음 우리 어떻게 하니? 실제 발음은 어떤 소리 날까? 꽃 이렇게 발음 날까? 디귿으로 발음 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치읓으로 썼으나 디귿으로 소리 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앞이라는 단어도 프론트라는 이의 의미의 앞은 어떻게 발음나? 피읍은 어떻게 가니? 비읍으로 이렇게 발음 나죠.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표기와 달리 끝에서 나는 소리는 7개로 정해져 있어요. 혹시 7가지 들어본 사람? 가느다란 물방울 들어보긴 했니? 안 들어간구나.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우시은 아니고요. 이음까지. 가느다란 물방울로 7가지로만 소리가 나요. 그런가? 부억도 한번 해볼래? 자, 요 키역이 부, 이렇게 소리가 나죠. 다 바뀌죠? 그래서 이런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하나의 교체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음화예요. 두 번째 비음화. 자, 그럼 우리 이름만 먼저 공부하자. 자, 일어나봐. 어렵니? 어려워? 빨리 얘기해봐. 어려워? 어려우면 잠깐 끊고 가고. 아니야? 괜찮아? 비음화까지만 해볼까? 자, 이름 비음화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비음화. 얘들아, 아까 비음이네. 비음. 자, 뒤에 화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화. 그렇지, 이건 된 거예요. 되다. 자, 그럼 비음이 된 건가? 비음이 뭘로 딴 게 된 걸까? 무슨 의미입니까? 비음하는. 비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비음이 된 거예요. 누가? 비음이 아니던 게. 자, 이 비음하는 거는 비음이 아니던 친구가 비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름 간단하지? 비음화. 비음으로 변한 거예요. 변화된 결과값이에요. 자, 그럼 우리 비음이 누가 있는지 빨리 자음 체계표에서 머리 그려줘야지. 비음이 아니던 애 누구? 비음은 누구? 그렇지. 미음, 니은, 이음. 이런 글자들로 바뀐 거라고. 아니던 글자가. 비음이 아니던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대. 그래? 한번 해볼까? 국물. 발음 어떻게 나니? 국물. 응? 음, 요렇게 나네. 자, 누가 바뀌었어요? 기억이 이응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자, 이응은 비음 맞니? 기억은 비음이야 아니야? 비음이 아니던 친구가 비음으로 바뀌었대.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음화라고 얘기를 한다. 오늘 이름만 빨리 공부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유음화. 자, 유음화 이름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헷갈릴 거니까. 유음화. 얘들아, 유음화는 그러면은 우리 쉽게 얘기하자. 유음으로 된 거지. 누가? 유음이 아니던 애가 유음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국어에는 누가 있어요? 유음? 응? 리을이 있죠. 그럼 리을이 아니던 누구? 띠리리. 요것도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얘로 바뀌어요. 자, 그 친구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얘기해봅시다. 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오른쪽에다가 자음 체계표만 빨리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음 체계표. 바다, 가자, 서, 해, 돌, 이를. 자, 요걸 왜 그렸냐면 아까 우리 유마 공부하기 전에 앞에 나왔던 게 비음화였잖아. 근데 비음화 예시로 제가 곡물 하나 들었거든요. 곡물. 자, 발음이 궁물로 가요. 자, 무슨 글자가 무슨 글자로 바뀌었다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그대로 밑에서 찾아볼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요. 자기의 비음으로. 누가? 요런 친구들이. 자, 이 친구들은 앞에 있는 받침소리잖아. 자, 받침소리에서는 우리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7가지밖에 못 오거든.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요 받침소리에 쓰이는 이런 친구들이 보면 자기의 비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들 밥 지어보신 분 있으세요? 집에서? 밥. 밥은 엄마가 지어주니? 쌀을 씻고 나서 우리가 밥물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때 맞추는 밥을 우리는 밥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밥물을. 음. 밥물이라고. 자,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로 바뀌었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바뀌는 양상을 보면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요. 밑에 있는 이 소리로 바뀐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디귿도 바뀌는지 한번 볼까? 이제 곧 성적표를 받지 않니? 얘들아? 나는 곧 성적표를 받는다. 이건 발음 어떻게 나? 받는다.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슨 어라고 한다고? 다시 비음화. 자, 이해되지? 그럼 자, 유음어는요. 여기 있네. 자, 유음으로 바뀌는 애는 누구일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이 리을로밖에 못 바뀌어요. 왜? 같은 자리에서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유음이 아니던 누가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런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발음이 나죠. 이렇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자, 비음화가 하나 더 있어. 우리 비음화로 하나 더. 리을이 니은으로 가는 현상도 있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가는 현상도. 그것도 비음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비음화와 유음화를 보면 얘가 그냥 바뀌진 않고 앞뒤로 무슨 글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 영향을 주는 글자들이 있어. 얘는 니은, 얘는 미음, 미음. 자, 이런 글자들은 비음이죠. 자, 비음이 아니던 친구가 비음에 영향을 받아서 같은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비음으로. 자, 또 니은도 보세요. 뒤에 무슨 소리가 있어요? 유음이 있죠. 유음이 아니던 니은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개념은 어렵지 않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는 이거 어떻게 찾을 건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먼저 발음을 한번 해보시고 발음을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써보는 거. 근데 발음이 우리는 늘 정확하니? 그렇지 않지? 그래서 발음으로 찾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 말고 항상 봐야 되는 그 글자들의 관점을 한번 보면, 자, 우리 글자는 첫 번째 초성과 요 부분의 중성과 마지막 부분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 글자가 종성, 초성, 여기는 중성. 그리고 뒤에 글자도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의문의 변동은 왜 일어난다고 했어? 의문의 변동?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쉽게 하기 위한 그 자리는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 많이 일어나요. 요 위치와 요 위치. 우리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자음의 이 소리를 방해를 받는 소리, 방해를 주는 소리, 장애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학교에서? 장애를 주는 소리, 소리를 파열, 막 공기에 장애를 주잖아. 마찰도 주고, 막았다가 터뜨리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장애를 받는 소리야. 그러면 자, 여기에 자음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자음이 들어갈 건데, 얘들아,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 얼마나 불편해. 안 그래? 장애음과 장애음인데. 그래서 음문의 변동은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 앞소리의 종성과 뒷소리의 초성에서. 그럼 여기를 의식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여기의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의 글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비음화, 유음화의 조건에서 어긋남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자음과 자음이 항상 같은 소리 방법이 나야 그래야 소리가 편한 소리예요. 같은 소리 방법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같은 소리 방법. 그게 비음화, 유음화의 조건. 같은 소리 방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리 이동은 같은 음운 라인 안에서만 이동이 된다라는 거. 같은 음운 라인, 같은 음운 라인, 같은 음운 라인 안에서만 이동이 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음운의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하나 예시를 그럼 또 써볼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백두산이네, 그거는. 저기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죠. 자, 그러면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 눈에 보여? 어느 글자 어느 글자? 리을과 리을. 자, 여기가 그럼 소리 방법이 같니? 아니지? 그래서 소리를 한번 내봐.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바뀔 것 같은데 한라산 아니면 한라산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자, 어떻게 발음하는 게 편해요? 1번 한라산, 2번 한라산. 한라산이 편하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니? 어려워? 안 어려워? 괜찮아? 두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를 알게 됐네. 자, 원리는 발음 어떻게 하는 게 편해? 원리라고 발음하는 게 편하지? 발음을 한번 해보고 더 편한 소리를 구하면 돼요. 자, 근데 발음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자음체계표에서도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여기 종로에 우리 고등부 원장님이 종로에 사시거든요. 서울시 종로구에. 자, 그럼 이 종로에서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자리 이응과 리을 이 소리를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볼까? 졸로 이렇게 발음 안 하지. 그럼 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날까? 종, 로로 나니, 노로 나니. 왜 종로로 나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바다, 가자, 서해, 물놀, 이를 했어요. 자, 이음 소리 어딨어? 여기 있지. 자, 비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이 리을도 어디로 간다고? 비음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니은으로 가는 현상. 이해됐어요? 안 어렵지?
자음체계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의문의 변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발음에 의존하게만 해서 공부가 될 거야. 자, 반대로. 그럼 얘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밑에 발음 내려갈 게 없지? 이응에서 우리 유음으로 내려갈 건 없잖아. 여기는 유음 라인이고, 여기는 비음이고. 그렇잖아. 그치? 내려갈 게 없으니까 얘를 올려주면서 소리를 맞춰주는 거. 그것이 이 음운 변동의 원리란 말이야.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들은 신의 섭리를 믿습니까? 섭리. 자, 요거는 발음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섭리는 어떻게 발음이냐까? 바로 나와? 누가 누구로 바뀌어? 비읍은 여기 있고, 리을은 여기 있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맞춰줘야 돼? 중간에서 하나를 내려주고 하나를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섬니로 발음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니?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유음화까지. 기음화, 유음화는 그래서 자음체계표에 있는 이 자음체계표를 그려놓고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같은 소리로 맞게끔. 그러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따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어서 구개음화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문의 변동에서 자,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간단하게 메모하고 넘어갔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뭘 배웠지? 기음화를 배웠고, 세 번째는요, 유음화를 배웠어요. 자, 각각이 다 무슨 개념인지는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아,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으로 바뀌었구나. 아,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었구나. 자, 네 번째, 구개음화라는 거와 오늘은 구개음화까지만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된소리 내기. 자, 오늘 요 구개음화를 좀 공부할 건데 구개음화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름부터 공부하자. 구개음 무슨 소리일까? 이거는 요 음자는 소리지. 구개라는 거는 뭘까? 구개. 9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네, 여기는. 11개로 가니까 이상하지. 그런 개수를 얘기하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요 입자, 요거는 구자가 입구자예요. 개자가 천장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막는 거, 마개 할 때. 위에 막는 게 개라고 이렇게 하잖아. 마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입을 이렇게 막아주는 천장이거든. 그럼 입천장 소리야. 입천장 소리 우리 배웠다. 무슨 입천장 소리야? 무슨 입천장 소리가 있지? 오케이. 둘 중에 하나겠네. 여기는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던 애가. 구개음이 아니던 친구. 센 입천장 소리로 변한대요. 누가 변할까? 자음체계표를 또 그려봅시다. 바다, 가자. 수도 없이 그리지? 자, 그러면 센 입천장 소리는 여기잖아. 그럼 자, 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보자. 여린 입천장 소리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럼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할까? 구개음에서 구개음으로 바뀐 건데?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친구에서 뒤쪽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잇몸 소리였던 누가 하나만 해당돼요. 그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요. 그 현상을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자, 공식을 하나 적어 놓을게요. 구개음화라고 하는 이 친구는 디귿 혹은 티읕이 그냥 바뀌진 않고요. 형식 형태소 앞에서 형식 형태소 무슨 얘기인지 했어요. 형식 형태소
이 소리 혹은 반모음 이 소리 이중모음이죠. 몰라도 괜찮아 지금. 이 소리를 만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만 일단 공식을 적어주시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자, 제가 굳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굳이. 소리 어떻게 나니? 소리 어떻게 나는 것 같아? 자, 원래 이렇게 나야 되나? 아닌데 얘 원래 구디라고 소리 나야 되지 않아? 그냥 연음시켜서. 근데 이렇게 소리 나지 않고 이렇게 났대. 왜 굳이 이렇게 소리가 났을까? 굳이는. 그게 구개음화라고요. 누가 요 디귿의 소리가 그럼 이때 이는 형식 형태소 이예요. 얘를 만나니까 디귿의 소리가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 이해되셨어요? 그럼 형식 형태소는 누가 있었다고? 어미와 조사와 접사가 있어요. 이때 이 친구가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접사는 나중에 또 구분을 할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한 번에 그 개념이 안 잡힐 거니까. 자,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 같이 하니까 공부가 어떠니? 할만하니? 얘들아? 같이. 소리는 어떻게 나? 얘가 가티로 소리가 나지 않고 어떻게 소리가 나요? 아, 그리고 제가 혹시나 얘기해서 이렇게 앞에 대가로로 써주는 거는요. 소리 나는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소리로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자, 얘가 가치로 소리 나는 거야. 가치? 그래,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할 때 같이.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 티읕이 시읒으로 바뀌었지. 이때 형식 형태에서 이를 만나서. 이런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니? 별거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1 성적 이제 여러분들 그 선배들 성적을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이 문법이 할 만한데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법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 왜 앞에 의문체계도 제대로 안 잡혀있지, 형태소가 뭔지도 모르지. 헷갈리는 사람은 차라리 중간고사 때 했던 문학이 더 낫대. 그래서 기말고사가 확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법에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 막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된다. 해가 뜰 때까지 해돋이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해가 뜰 때까지 공부를 해? 자, 이건 소리 어떻게 나요? 해, 도, 지로 나죠. 누가 바뀌었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죠. 이때 요 이도 접사의 이예요. 자, 그럼 이제 접사는 무엇이냐? 접사까지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접사란 먼저 단어가 형성되는데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거나 품사를 변화시키는 단 혼자서 쓰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해돋이는 원래 무슨 느낌이었을까? 해돋이 하나의 명사로 바뀌었지. 원래는 해가 돋다에서 오냈지 않을까? 해가 돋다. 해가 이렇게 솟는 거, 그치? 그런데 이 돋다에 다가 빠지고
여기가 어금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가 붙으면서 접사 이가 붙으면서 뭘로 바뀌었니? 해가 돋다라는 동사가 해돋이 보러 가자 하나의 명사로 바뀌었죠. 명사로 아예 바뀌었어요. 그렇죠? 품사를 변화시키는 이 역할이 접사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의미 더해주는 경우 한번 볼까? 의미 더해주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먹다와 다는 똑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 완전 다른 단어야. 왜? 의미가 다른데, 그치?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이 의미가 차이가 났어? he라고 하는 요 한 글자 때문이지. 자, he는 뽑아서 he만 이렇게 따로 혼자 쓸 수 있니? 그럼 히히히히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지. 자, 요 he는 혼자 쓸 수도 없어. 그런데 얘 때문에 의미가 어떻게 됐어? 당하는 느낌으로 바뀌었지. 의미를 더해준 거야. 당하는 의미를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접사예요. 자, 이제 접사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문법이 좀 편할 거고, 접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만 더 해보자. 아니, 접사. 자, 놀다에서 저는 놀이로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놀다는 하나의 플레이하는 놀다라는 동사지만 뒤에 이가 붙음으로써 얘는 동사였던 친구가 뭘로 바뀌었어? 명사로 아예 바뀐 거죠. 이해됐니? 자, 그렇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요 접사의 현상, 접사의 기능이라고 하면서 이게 접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여기 자, 형식 형태수 중에서 조사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조사에서도 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조사에서도 선생님이 저기 시골이 연천인데요. 포천 지나서 연천 가면요. 선생님이 이제 논이랑 밭이랑 이렇게 좀 경작하는 게 있어요. 할머니 이제 밭일 도와주시거든요. 뭐가 있다고 내가? 요거 소리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까? 얘는 논이랑 얘는 밭이랑 할 때 어디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어? 자, 요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었지.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바뀌었니? 그 이유 얘기하면은 오늘 수업 끝. 티읕이 누굴 만났니? 이랑은 그럼 무슨 단어야? 이랑은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 중에서도 이 소리가 있네. 근데 무슨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 어미 조사 접사 중에서. 맞아. 이거 조사지. 뭐랑 하는 그 조사지. 조사에서의 이 소리를 만나서 바뀌었어요. 라고 분석이 되니? 안 돼도 된다고 해야 끝날 거야. 되니? 되긴 돼? 알았어. 자, 오늘 그래서 요 구개음화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된소리 대기랑 나머지 음운 변동을 저랑 쭉 금요일 날 이어서 할 거예요.